광야라는 작품이에요. 요거 같이 써주세요. 옆에다가 이육사 시인이고요. 광야라는 작품 같이 적어두세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 세 분 문학 작품 관련한 자료는 혹시 여러분들 뭐 평일날 오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 목요일날 수업할 때. 아, 목요일날 오는구나. 아니면은, 근데 내가 어쨌든 자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이게 뭐 패드 있어, 너? 없지? 너 있어? 넌 언제 와? 저요. 너 이때밖에 안 와? 네. 아, 너 국어밖에 안 하냐? 네, 저 다 끊었어요. 수학도 이제 안 다녀? 네. 뭐야, 제인이랑 손잡고 다닌 곳 끊었어? 이 쌤이랑 차질이 생겨서 차질이 생겼다고? 무슨 차질? 저랑 제이랑 둘 다 끊었어요. 무슨 차질? 마음에 안 들었어? 거기 안에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왜? 뭐 썸남이라도 겹쳤니? 아니요. 거기 그런 뭔 일이 있었어? 쌤이랑 차질. 쌤이랑 이렇게 약간 갈등이 좀 있었어? 네. 네가 과제를 안 해오니까 씨발 그랬겠지. 전 다 해가요. 근데 왜 그래? 쌤이 너 싫어해? 아니, 쌤이 맨날 제인이랑 저만 갈고요. 갈군다고? 네. 근데 좀 타격감 좀 있긴 있어잉? 갈구는 맛이 좀 있긴 해. 자, 어쨌든 이 광야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광야? 뭘 것 같아? 에스파야? 아이씨. 광야를 걸어 이거 해야 돼 막? 광야라는 뜻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뜻 자체는 그냥 이겁니다. 자, 넓은 평야예요, 평야. 인데 사실 실질적인 뜻은 뭐냐면 이육사 하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이 땅인 거잖아. 그럼 이육사 입장에서 이 광야라고 한다면 어디일까? 우리나라 땅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이 광야라는 작품은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져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한마디로 뭐야? 과거의 우리나라의 땅, 그 다음에 현재의 우리나라 땅, 그 다음에 미래의 우리나라 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쨌든 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죠? 혹은 뭐 극복 의지, 그죠? 아니면 뭐 자기 희생적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했었어요. 자, 그걸 기반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장 맨 처음 연이니까 과거의 모습이겠죠. 그죠? 자, 까마득한 날에, 까마득한 날이라는 게 이제 뭐야? 일종의 태초입니다, 태초. 태초 말이야! 약간 그런. 죄송합니다. 태초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태초에 이제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건 뭐야? 이제 막 세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쨌든 우리나라 땅이라 했잖아. 그리고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닭 우는 소리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마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인간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닭 우는 소리 가지고 마을이라고 표현할까?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죠. 그죠? 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어디에 살아요? 다 아파트나 뭐 다 그런 데 살잖아요. 그냥 여기 도심 주변에 살잖아요. 근데 옛날 한 190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그럼 그때는 다 어떻게 살아? 아파트에 살아? 어디에 살아? 단독주택 그런 것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진 없어요. 뭐 기와집 뭐 그런 데 살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이 다 뭐에 가까워? 요즘으로 따지면 시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럼 시골에는 항상 다 뭐 키워? 닭 키우죠. 그럼 새벽이 되면 닭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그럼 닭이 운다는 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표현법을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대유법이라는 표현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닭 우는 소리 같은 경우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마을에 닭 우는 소리가, 그러니까 닭 우는 소리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요즘 마을 말고 옛날 마을 생각하면 시골이다, 맞아? 근데 이 닭 우는 소리를 가지고 마을로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아직도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 빵이 무슨 의미일까? 진짜 여러분들 리얼 빵이야? 빵 존나 맛있겠다? 뭐 이런 거야? 서브웨이 가서 폴드 포크에다가 플랫브레드 존나 맛있겠다 이거야? 이런 게 아니지. 이 빵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음식? 조금 더 확장. 밀? 의식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인데 그 요소들 중에 이렇게 한 부분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얘의 실질적인 뜻은 이거야.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번엔 조금 더 직관적일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한라가 뭐예요? 한라산이죠, 한라산. 백두는 백두산이죠. 자, 분명히 이 표현에서는 한라라는 부분과 백두라는 이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뜻은 뭘까? 뭘까요? 한라에서 백두, 그치. 우리 남쪽의 끝에서 북쪽의 끝까지니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반도. 이제 이 대유법이 뭔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어요?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낸 거야. 여기도 한라에서 백두, 이건 산과 산이 조그만 부분일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뜻이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만으로는 솔직히 파악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뭐 많은 작품들을 접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갖고 가는 것보다 일단 요걸로 좀 제가 빌드업을 쳐준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건 좀 이제 이해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는 그냥 마을의 어떤 한 부분적인 요소예요. 그죠? 부분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게 다시 뭐라고? 대유법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까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렸으랴라는 포인트는 이건 무슨 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건 알 수 있죠? 그렇죠. 서리법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첫 번째 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세상이 말 그대로 처음 생겨난 거야. 인간들이 살기 시작한 세상이 처음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태초성 혹은 원시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처음 생겨났을 때. 되니? 힘드세요? 제인 씨 다 데리고 와. 제인이 끝나면 이제 울 것 같은데.
다시 될 거야. 지금 뭐 내신? 내가 분명 아까 난 오늘 얘기 많이 했다. 알겠죠? 제인이한테 좋아하는데 어. 엄마가 어? 그냥 바꾼 거라서 내가 설득 좀 해야겠네. 제가 말은 또 잘하잖아요. 말만 잘하나? 말은 잘해? 아무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요것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모든 산맥들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문학이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범위랑 뭐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 요거 지금 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청포도 관련해서 엮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알겠죠?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그 다음에 휘달릴 때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의외로 과학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산맥이 움직여? 산맥이 움직여? 이게 무슨 말일까? 의외로 과학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지구가 처음 생겨날 때 어땠어요? 지금 아까 태초 얘기했었잖아. 어땠어? 지구가? 판개하라고 하지 않아? 들어봤죠? 그게 뭐야? 다 따닥따닥 붙어 있었던 거였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게 이거예요.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산맥이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얘는 어쨌든 우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됐죠?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근데 그 밑에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했으리라고 했어요. 범하던 못하였으리다. 그러니까 범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제목이 광야였죠? 우리나라 땅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곳은 뭐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있을 때에도 이 우리나라는 범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신성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홀리쉣이 아니라 홀리하니까. 그죠? 신성한 지대에 침범할 수 없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됐어? 됐어? 된 척 하는 거야, 된 거야?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상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굳이 나눠놨죠. 자, 대상이 누구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야? 모든 산맥이 자, 바다를 연모한다, 휘달린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바다를 연모한다. 야, 산맥이 연모를 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있어? 산맥이 좋아할 수 있어? 뭐 사랑할 수 있어? 이거 무슨 법이야? 뭐라고? 여긴 의인법 맞죠? 자, 근데 얘가 달렸어. 이 달린 건 그럼 무슨 법이죠? 화류법이라고 하죠. 화류법. 그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랑 처음 만났을 때 이 수사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예를 들었었어요. 하지만 기억 안 나시겠죠? 시벌. 자, 아무튼 얘는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의인법과 화류법의 차이가 뭐였다는 거야? 그럼 대체 뭐길래?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의인법과 화류법의 차이 뭘까? 알아? 박씨. 그렇게 하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야. 그럼 인간은 생물이 아니야? 인간도 생물인데. 그럼 어떻게 해볼까? 행위를 기준으로. 자, 이 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야? 사람만 가능한지, 그지?
사람만 가능한지. 얘는 이렇게 바꾸면 되지. 사람도 가능한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무생물에서 생명을 부여하다.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좀 더 쉽게 가자고. 행위를 봤을 때 사람 새끼만 가능한지 사람도 가능한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지. 만약에 산맥이 난다 하면 사람은 불가능하긴 한데 아니 뭐 그런 거 정도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잖아. 그거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좀 더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개맛있네요. 스타벅스. 아무튼 자 지금 두 번째가 끝났어요. 지금 천년에서는 태초, 원시성이라는 얘기를 있었고 두 번째는 신성성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뭐 같아? 과거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3년 보시면은 자, 끊임없는 광음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는 광음. 광음 밑에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라도 있죠. 시간. 자, 끊임없이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지런한 계절이 뭐하고? 피어선 지고라는 말이 있었어요. 일단 처음에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 나왔고 그걸 지금 뭘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봐봐. 우리 시간이라는 거는 정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시간에 대한 개념 명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들은 스티븐 호킹보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의를 할 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관념이라고 해요. 관념이라고 하는데 자, 이 관념이 이렇게 표현됐잖아. 자,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고 돼 있어요. 피고 지고는 우리가 어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얘가 뜻하고자 하는 건 뭐야?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우리 시간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네?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관념을 이렇게 한 거니까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관념의 구체화. 뭘로? 시각적으로. 근데 요거 관련된 건 시각이 아니라 다른 감각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청각적으로 되든 뭐 촉각적으로 되든 뭐 미각적으로 되든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만약에 미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거야. 오늘 수업 시간 정말 맛있다. 이런 느낌이지. 그렇다고 지금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거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 과거잖아. 그죠? 이 강물과 연결된 뜻이라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그거 혹시 아세요? 그 과거에 문명이 생겨날 때 주로 어디 근처에 생겼어요? 강에서 생겼죠. 그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 그죠? 뭐 양쯔강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것도 그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때 이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현재입니다. 현재. 자, 근데 우리가 이 광야 264 시에서 현재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지금.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 현재 확실하네요. 그렇죠? 지금 눈 내리고. 이거 뭐야? 눈 내리고? 부정적 현실이죠?
그죠? 마이너스로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화향기. 홀로 아득한이란 말 써요. 자, 지금 어떤 상황?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 지금 계절이 언제? 겨울. 근데 매화 이거 아세요? 못한. 매화가 언제 피는지 아세요? 5월, 아니, 5월은 매화 죽어요. 9월, 봄에 핍니다. 그냥 정확히 말하면요. 늦겨울에서 봄, 초봄까지 핍니다. 자, 지금 눈이 내린다라는 거는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이라 했어요. 그죠? 맞아요?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 향기가 난다는 건 뭐야? 봄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이겠네.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화라는 이 시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4군자 얘기했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지조절개. 근데 이거 잘 아시는, 이거까지는 잘 얘기하시는데, 아, 그러면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뭐예요? 님들? 지조와 절개 뭔지 아세요? 뭐, 갑자기 극적거려. 너도 몰라? 약간 응. 의지, 아마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지조와 절개가 있는 사람, 이게 뭔지 아예 모르시죠? 절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떨 때 표현되는지 아세요? 넌 지조가 있네? 이건 뭘까?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으시죠? 그럼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한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근데 내가 오늘 술을 마시러 가는데 와, 누가 봐도 존나 이쁜 여자야. 와가지고 나한테 유혹해. 그런 상황이야. 승질내지 말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 좀 생각, 좀 들어봐 좀. 자, 그런 상황이야. 근데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 근데 누가 봐도 존나 막 연예인 삘라고 진짜 카리나가 씹어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내가 존나 좋대. 근데 난 그걸 거절했어. 그게 지조와 절개 지킨 거예요. 상상이 안 돼? 이 새끼야? 자, 다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조와 절개가 뭐냐면은 어떠한 이런 게 뭐 시련이나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뭐를 꺾지 않는 거? 뜻을 꺾지 않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잘 모르겠으면 이거 생각해.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 뜻을 꺾지 않는 자세가 지조와 절개예요.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카리나가 나를 유혹해도 내가 내 여자친구를 이렇게 같이 의리를 지킨다 라는 거잖아. 물론 나는 갈 겁니다. 그 정도면은 못 참지. 이거 어떻게 참어? 안 그래요? 씨발 카리나 차우는데? 네 남친이 중요해? 차우는 거 중요해? 거봐. 카리나가 중요해? 네 여자친구가 중요해? 그래. 이거 봐. 이 지조에 절개도 없는 사람들아. 소개 없잖아요. 난 없어. 난 소시민이야, 난 소시민적 인물이야. 괜찮아. 아무튼. 네. 23번 하나 드렸어요. 나머지 다 맞았어? 네. 이거 하나 드렸어요. 좀 이따 다시 봅시다. 지금 몇 시야, 근데? 지금 3시요. 3시? 네. 딱 3시야? 그래, 좀 이따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매와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는 게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은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 자체가 뭐야?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도 내가 뜻을 꺾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 그 밑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는 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라고. 우리 일단 지금은 이것만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씨를 뿌리겠대.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뭘 하겠다? 희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기해. 뭔가 이상해. 내가 하겠다는 건데 밑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 뿌려라라고 나와 있어. 이거 보통 무슨 어미라고 하죠, 우리가? 명령형 어미라고 하죠. 자, 내가 분명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구지백이 명령형 어미를 사용한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 이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좀 더 쉽게 가볼까요? 자, 규민이가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존나게 열심히 해야 돼. 그쵸?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잠드는 거야. 근데 갑자기 씨발 이러면서 깼어. 그럼 이제 뭐야? 아 씨발 규민아 공부 좀 하자 씨발로 말하면서 공부해라 이 개색. 아 너한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 너한테 욕한 거 아니야? 알죠? 욕 안 한 거 알죠? 알았냐고. 아무튼 장난이고. 그만큼 뭐야? 자기가 명령을 할 정도로 그만큼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어? 아, 규민이 씨발 공부해라 말이면서. 아니, 너가 그랬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극? 아무튼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아유 이 서빈이 공부해야지. 공부해라 서빈아. 응 안함 쓰고 좀 해라 임마. 맨날 놀지 말고. 안 놀아요? 맨날 뭐 에버랜드 간다 그러고 뭐 어디 간다 그러고 맨날 그러면서 뭐 인정 노인정 너 노인정. 자 마지막. 자 지금까지 어땠어요? 현재였어요. 그죠? 현재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의 뒤라고 하니까 뭐야? 시간이 지나간 어느 시점? 미래 시점이죠. 그쵸? 미래 시점. 그래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 미래 시점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노래를 목 놓아 부르리라란 말이 나왔죠. 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랑 연결이 가능해요. 자 내가 아까 나를 희생하면서 뭐 하다고 했어?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 했잖아. 근데 미래에 와서 그 뿌린 씨를 가지고 얘가 노래를 부르겠대. 이러니까 얘가 자기 희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이해됐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얘가 누군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누굴까? 뭐 좋아요. 정확히 뭐 좋게 말하면 이상적 존재다. 그죠? 이상적 존재.
자, 이제 이거를 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백마랑 초인만 볼 거야. 자, 백마가 무슨 뜻일까? 근데 보통 이거 맞추시는 분 못 봤어요. 한 20명 중에 한 명? 힌트?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배달의 민족이요? 아, 백이 민족이라고 하죠, 그죠? 이 백마에서의 백도 우리나라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면 뭐야? 이 초인은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우리 민족의 선구자. 그러니까 미래가 되면 어쨌든 우리가 미래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독립이 됐겠죠. 독립이 됐겠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구자가 와서 내가 뿌린 씨를 목 놓아 부르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광야라는 작품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과거가 이렇게 총 3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마지막 미래로 나눠져 있어요. 응? 헐, 설마 노트북 배터리가 나간 건가? 나 이거 연결도 안 했는데 잣됐네. 자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다 날렸네. 아, 씨발. 큰일 났네. 저희 거예요. 어? 다행히 얘 건 줬어. 어? 저희 숙제예요. 네. 진짜 같아요. 뭘 나이스야? 너네 나이스야? 네. 나이스야 진짜? 왜 2주 남았다며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2주가 나왔는데. 그래.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문제. 보시면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있나요? 동일한 어구? 야. 없어요? 뭐 일단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자, 2번 대립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있나요? 대립적인 이미지. 뭔가 반대된 이미지 있어요?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죠? 그다음에 3번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자, 음성 상징어 아세요? 뭐야? 소리를 따라하거나 행동을 따라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없네요. 4번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있어요? 반어적 표현? 없죠? 자, 5번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인화 있어요? 하나 있네요. 그 모든 산맥. 그죠? 그럼 답이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동일한 어구 뭐야? 들렸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뿌려라 하리라 있죠? 1번이 정답이었네요. 즉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동그라미만 쳐주세요. 들렸으랴 못하였으리라 뿌려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각 윗글에서는 각 연마다 3개의 행을 배치한 가운데 모모에서 모모로 갈수록 지금 봐봐. 생긴 게 어때요? 점점점 길어지죠. 그죠? 첫 행에서 끝 행으로 갈수록, 그죠? 마지막 행으로 갈수록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행의 규칙적, 거기 밑줄 쳐보자. 규칙적 배열은 시의 형태적 뭐를 줄까? 생동감. 안정감. 생동감 뭔데? 규칙적이라잖아, 규칙. 규칙이잖아. 자, 3번. 자, 이건 제가 한번 문제로 내볼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기억과 보기의 표현상 공통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 제가 분명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공통점이 있는 포인트가 어딜까?
공통점이 어딜까? 찾았어요? 이 정도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빨리 맞추면 집에 보낼라 했었는데 안 되겠네. 관념의 구체화. 그게 있는 포인트가 어디야? 어디 있어요? 춘풍. 뭐야? 집단지성으로 뭐 하는 거야? 정확히 포인트가 어디 있어? 한 허리를 보여내요. 그게 뭔데? 뭘 배워낸? 얘 뭐 배운 거야? 네? 뭐를 배워낸 거야? 어? 시간. 시간을 배웠죠? 그거 말고도 또 있을 텐데. 몇 개 더 있어요, 거기에. 한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서리서리 넣었다가 뭘 넣어? 시간을. 그렇지. 그럼 또 무비무비 편이라 뭐를? 시간을. 그렇죠. 운 좋은 줄 알아, 임마. 원래 지금 하나 더 할라 했었는데 저기 옆에 뭐야? 4번이 있었네. 아이 잠깐 4번까지 해야겠다. 아 4번이 있었네. 4번 문제가 있었네. 잘했어요. 자, 아무튼 그 3번의 보기 같은 문제들은 아까 뭐였다고? 관념의 구체화가 드러난 곳이에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시간을 어떻게 배? 여러분들이 뭐 시공을 배는 검사야? 막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떼어낸 걸 어떻게 했어? 서리서리 넣었다가 킵해놨다가 뭐야?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 빨리 가지. 그치? 근데 혼자 있으면 어때? 시간이 더럽게 빨리 가? 혼자 있어도 빨리 가? 그래요? 난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거 기다리는 거 존나 힘들던데. 됐죠? 혼자 있으면 더럽게 안 간단 말이야. 이제 그때 이제 잘 넣어놨다가 더럽게 안 가는 시간 넣어놨다가 님 올 때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때 이 시간을 더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념의 구체화가 들어간 부분이고 4번 한번 봅시다. 4번만 마무리할게요. 자, 이 시는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태초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사의 공간으로 광야를 형성하고 있다. 시인은 광야가 본래 우리 민족의 신성한 공간임을 환기하면서도 현재의 민족적 시련을 극복하고 난 뒤에 미래의 광야는 민족적 이상 실현의 공간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싹 다 나왔죠, 이 보기에. 맞죠?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1년이 하늘이 처음 열리고는 광야가 처음 생겨난 태초의 순간을 형상화한 거다. 맞아요? 섬씨 맞니? 네. 예. 대답하세요. 네. 자, 2번. 이연이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했다는 추측은 광야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 맞아요? 맞아? 3번. 3년의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광야에서 태동하였음을 형상한다. 맞아, 안 맞아? 애매해? 애매하긴 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요. 왜냐면 그 큰 강물 얘기했을 때 제가 그 문명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4번. 사연의 매번 한기가 아득한 상황은 현재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이 과거의 광양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왜요? 어디까진 맞아, 그럼?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까지 맞죠. 그 다음에 과거의 광야를 그리워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여기까지 합시다.